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취업을 성공하여 만족스러운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며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몇 년 전 대만에서 유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만 생활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지만 그곳에서 친해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 의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대만 친구인 이안과 저녁을 먹으면서 한국과 대만의 산업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안은 평소 한국 드라마와 K-팝을 좋아하는 친구였지만 경제나 산업 분야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너희 나라는 진짜 대단해. 갑자기 이안이 감탄하듯 말했다. 나는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는 거였죠. 무슨 말이야? 삼성, 현대차, LG 같은 기업들 말이야. 한국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나라 경제를 이끌잖아. 그런데 우리는 가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안은 한숨을 쉬며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그런 이안을 보고 대만에도 TSMC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가 있잖아.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맞아. TSMC는 정말 대단해.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삼성 같은 대기업 그룹이 없어. 한국은 대기업들이 다양한 산업에 걸쳐서 성장했지만 우리는 기업들이 대부분 한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거든. 예를 들면 TSMC는 반도체에만 강하고 폭스콘은 애플의 하청업체일 뿐이야. 그런데 삼성은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제품까지 다 하잖아. 이런 대기업이 있으면 나라 경제도 더 탄탄해지는데. 이안은 살짝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대기업 시스템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분명 대기업이 해외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경제를 끌어가는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기업이 많으면 중소기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 나는 균형을 맞추려는 듯 말했어요. 그건 맞지. 하지만 한국 대기업들은 자체 브랜드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잖아. 우리는 아직 그런 면에서 부족한 것 같아. 이안은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덧붙였다. 봐봐. 나도 삼성폰 쓰고 있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안하지만 피식 웃었어요. 대만에서조차 삼성폰을 쓰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몇 달 후 다른 대만 친구 제프와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제프는 곧 대만의 유명 IT 기업인 미디어텍에서 면접을 볼 예정이라고 하는 거였죠. 나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정신없어. 다음 주에 미디어텍 면접이 있거든. 오, 미디어텍 좋은 회사잖아. 잘 보면 되겠다. 그런데 말이야. 제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고민스럽다는 듯이 말을 이었어요. 우리 회사들은 대체로 엔지니어만 대우해줘. 한국 기업들은 경영, 마케팅, 디자인까지 다 키우는데 여긴 오로지 엔지니어링 중심이야. 물론 반도체는 대만이 강하긴 하지만 기업 문화 자체가 글로벌하게 성장할 기회를 잘 안 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한국 기업들은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마케팅과 디자인에도 많은 투자를 해왔거든요. 반면 대만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브랜드 파워를 키우는 데는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었다는 게 수긍이 되더군요. 그래도 TSMC 같은 회사는 연봉도 높고 좋지 않아? 맞아. 그런데 TSMC는 거의 공무원 같은 분위기야. 하루 종일 연구소에서 일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는 아니야. 사실 난 삼성이나 현대 같은 곳에서 일해보고 싶어. 거긴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제프의 말에서 대만의 젊은이들이 느끼는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대만도 세계적인 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삼성이나 현대차처럼 다양한 산업을 아우르는 글로벌 대기업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어느 날 대만의 한 백화점에 갔을 때였어요. 한국 브랜드들이 꽤 많이 보였고 특히 삼성과 LG 가전제품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TV 매장 앞에서 고민하는 대만인 부부를 발견했어요. 이거 삼성 거네. 한국 제품이긴 한데 어떨까? 요즘 삼성 텔레비전 좋대. 우리 친척도 샀는데 추천하더라고. 저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 제품이 대만에서도 인기가 많다는 걸 다시금 실감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친구 에밀리가 조용히 내게 말했어요. 우리도 예전에 이렇게 브랜드가 컸으면 좋았을 텐데. 무슨 말이야? 저는 물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샤프, 도시바 같은 일본 브랜드도 많이 썼고 대만에도 그런 글로벌 브랜드가 많을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브랜드 파워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뒤처진 것 같아.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국도 한때는 일본 브랜드를 따라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국 기업이 더 강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도 대만도 강한 기업이 많잖아.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하는 걸 보면 가끔 씁쓸해. 한국은 기업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느낌인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게 부족해.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대기업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대기업이 주는 경제적 혜택과 문제점을 떠나 한국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한국에서도 대기업의 독점 문제나 노동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해외에서는 여전히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을 부러워하는 시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안, 제프, 에밀리와 같은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한국이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느꼈고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또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